떼우띠아간 덕분에 여기는 패거리가 생겼잖아요. 녹색으로 표시한 깔라꾸물을 중심으로 한 한패들, 그리고 보라색 띠깔을 중심으로 한 한패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점검하고 싸우게 이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빨랭개는 이제 띠깔 편이에요. 근데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조그마한 도시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확대한 겁니다. 잘 보이네요. 예, 여기 나츠돈 여기 있죠. 엘베루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띠깔 여기 있고 우악삭돈 이쪽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전부 다 이쪽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556년 4월 10일 까라꿀과 깔라꾸물은 띠깔을 공격했다. 깔라꾸물과 또 까라꿀은 또 어디 있냐 하면 이쪽에 있어요. 남동쪽에. 그러니까 깔라꾸물이 이쪽에서 쳐들어오고 까라꿀은 이쪽에서 동시로 쳐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쳐들어간 이유가 띠깔이 이제 왕조가 바뀌고 나서 계속 이제 떼어떼어간하고 연락을 하면서 지내니까 이 나날이 새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둘이 깔라꾸물하고 띠깔하고 또 까라꿀하고 쳐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별들의 전쟁인 거예요. 큰 도시들, 도시국가들이 이제 전쟁에 전쟁을 시작해서 이 띠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왕부터 쭉 마지막까지 그 띠깔 내의 비문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깔라꾸물은 큰 나라이긴 한데 초기 왕들의 이름이 전혀 초기의 왕들의 흔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덤에서 요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깔라꾸물이 도대체 언제부터 존재했나 몰랐는데 요것이 발견됐는데 요거는 이 원통형이죠. 쫙 펼칠 수가 있고 펼친 그림으로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원통형만 있는데 보니까 이 보통 그림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쭉 뭔가 이름만 쓰여 있는 거예요. 요게 다 이름들입니다. 마야 문자니까. 뭐 저는 해독한 것만 보지 제가 해독은 할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 깔라꾸물의 초기 왕들의 이름이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못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초기 유적지가 나온 것이 놀랍게도 여기 이쪽 위에 가면 집안채라고 있습니다. 깔라꾸물은 한마디로 와서 여기서부터 일로 이민을 온 거예요. 깔라꾸물. 근데 이쪽에서 왜 이쪽으로 왔게 됐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이제 그것도 이제 발굴이 더 계속되고 그러면 알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대왕 육군온첸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636년에서 686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대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에 깔도닉스라든가 뭐 하늘 증인 뭐 많은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절대적인 강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686년까지 제위하는 동안에 또 빨랭개도 들어가서 치고요. 그리고 띠깔도 더 붙어가지고 와장창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띠깔도 이제 좀 숨어 살고 뭐 이런 이제 대왕이래요. 근데 이 대왕인데 사방에 이름이 남겨져 있어요. 아까 시아까기 사방에 이름이 남겨져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이름이 사방에 남겨져 있는데 정작 자신의 업적을 그린 비석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얼굴 그리고 위로 이제 뱀들이 넘치는 곳 있죠. 뱀이 깔라꾸물의 상징입니다. 도스빌라스에 기록된 육군옴 대왕의 활약 657년 띠깔로 쳐들어간 별 전쟁에서 기록한 것이다. 도스빌라스는 훨씬 아래에 있는 도시예요. 아래라 그러면 띠깔 아래에 있는? 네, 띠깔의 아래. 까라꿀은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도스빌라스는 남쪽으로 아래예요. 이게 이제 깔라꾸물이죠. 여기에 앞에 한 무더기고 뒤에 또 한 무더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전부 다 가려졌죠. 숲에 가려져서 이 밑은 바다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대단히 큰 유적지예요. 근데 깔라꾸물만이 아니고 이쪽에 캄페체 지역에 모든 여기가 이제 캄페체 주거든요.
전부 다 이 내륙 쪽에 있는 것은 지금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깡꾸엔 뭐 엘미라도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규모가 이것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아, 이게 나타났을 때는 띠깔이 작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깔라궁은 이제 육구문첸 왕이 있을 때 가장 주위에 간섭도 많이 하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간섭하는 게 어떤 식으로 간섭하는 거 아니? 만약에 이제 띠까레 왕이 즉위할 때 깔라궁물이 군주가 가가지고 또는 이제 군주가 보내는 사람이 가서 너 즉위 잘하고 있어. 그래 딱딱 박수 쳐주잖아요. 네. 그러면 인정을 받는 거야. 아, 근데 12번 더 오십시오 그래도 안 가면 이제 적인 거죠. 아, 그래서 여기는 이 역사 얘기할 때 감독을 했다.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금 나올 건데요. 벨리즈, 까나. 뭐 이것도 깔라궁물과 비슷한 형태의 이제 피라미드. 네.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 집자리였을 거예요. 여기 또로로로 방이 있죠. 이게 전부 다 방이거든요. 형식이 요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벨리스하고 이 깔라궁물은 주로 손을 잡고 네. 띠깔 쪽의 나라들에게 싸움을 겁니다. 왜냐하면 발락창까윌, 나랑호라는 또 나랑호의 비석이 있거든요. 네. 발라우창까윌은 원래 띠깔의 왕족이었어요. 자기가 왕위 계승 싸움에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뛰어나가가지고 도스빌라스라는 나라를 건설합니다. 네. 이 도스빌라스라는 나라를 건설해가지고 물론 이제 띠깔에 가서 소시탄땀 자기 왕위를 찾으려고 그러겠죠. 이 발라우짱까윌이 깔라꾸물의 육군놈 대왕한테 가요. 이제 깔라꾸물이 처음에 쳐들어오죠. 그래서 졌어요. 근데 전쟁에서 졌지만은 목숨은 살아남아서 도로 깔라꾸물에 가서 육군놈 대왕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지원해 준다면 나 신하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깔라궁물의 지원을 받고 이때는 육군놈 대왕은 돌아가시고 네. 그 아들 육군놈 이착각인가 하는 사람이 네. 깔라궁물의 후예예요. 근데 이제 발라흐탕까윌하고 손 붙잡고 띠깔로 쳐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띠깔 사실 발라흐탕까윌은 자기 친정집 치러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네. 죽습니다. 근데 이게 나랑호라는 데 비석에 남아있네요. 예, 왜냐하면 네. 이 나랑호가 네. 도스빌라스 옆에 있는 나라거든요. 네. 본인의 역사를 남기는 게 가장 좋은데 네. 본인의 역사는 안 남고 주위의 비석이라든가 주위의 나라들의 비석에서 많이 발견될 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전부 다 이제 이어서 연관관계를 해가지고 깔라궁물의 이제 왕이고요. 네. 죽었잖아요. 네. 발라우상 까윌하고 네. 깔라궁물의 왕하고 둘이서 쳐들어와서 띠깔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3년 후에 하사오찬 까윌이라는 불멸의 띠깔 왕이 나와요. 682년에 734년인데 여기 있잖아요. 네. 이 하사오찬 까윌이 나와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682년 전 400년부터 한 700년까지 300년이야 되잖아요. 네. 400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시아흑각이 왔을 때. 네. 370 몇 년. 네, 378년인가 그렇죠. 그때부터 그 하사오찬 까윌이 왕에 오르기까지 300년 동안 계속 떼오띠아깡케가 여기를 띠가를 잡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중간에 뭐 싸움 나고 깔라궁물이 쳐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왕조가 떼오띠아깡케가 없어가지고 다시 마야 왕조로 바뀐 거예요. 아, 중간에. 네. 네. 중간에 바뀌었는데 네. 하사오찬 까윌은 자기가 떼오띠아깡케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죠. 그래서 중간에 잡았던 마야 왕조를 또다시 무너뜨리고 여기다 띠가를 중흥하는 거예요. 신전 피라미드 1번.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놀이, 요거는 공놀이궁이거든요. 네. 공놀이 원판에 이렇게 공놀이를 하고 또 의뢰를 하는 모습. 오늘날 보는 띠깔의 중심부를 전부 다 일으킨 사람이 하사오찬 까윌입니다. 아, 네. 그레스테리아. 네. 다섯 몇 살 때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하사오찬 까윌이에요. 아, 그런데 이 발라흐찬 까윌은
도스빌라스를 세웠다 그랬습니까? 네.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발라흐탄카일은 특히 이제 깔라꾸물도 그렇고 우호 세력이 많아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깔라꾸물이 외교적으로 관계를 넓힙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찾아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왕이 즉위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가 그런 데 가서 도장 찍으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같은 부분. 그러한 데 맞춰서 발라흐탄카일은 이제 저기서도 전쟁에서도 이겼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 여기는 그 유명한 여섯 하늘 아하오예요. 얘가 딸입니다. 딸같이 안 보이죠? 네. 근데 여기 치마를 입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자 군주거든요. 네. 그리고 밑에 발바닥에 누군가 누워있죠. 여기가 이제 도스필라스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랑호로 시집을 갑니다. 네. 왜냐하면 까라꼴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네, 아까 남동쪽에. 예, 네. 남동쪽에. 네. 그 까라꼴이 이 나랑호를 쳤거든요. 아. 나랑호는 띠깔과 이쪽 패였어요. 띠깔, 도스빌라스 그 같은 패였기 때문에 네. 이 나랑호를 쳐서 이 군주가 죽고 그리고 상형문자 계단에다가 아까 그 내용 같은 것을 우리가 너를 쳤어 까라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피폐해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이제 까라꼴이 그렇게 한바탕 이겼으니까 이제 지금 조용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이 나랑호에는 왕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스빌라스의 여섯 하늘 안하오가 물론 아버지의 이제 후광을 입고 네. 일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랑호에 도착했어요. 나랑호에 도착해가지고 5년 후인가 네, 깍딜리오 찬차.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그림이에요. 요거는 비석이고 네. 요건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네. 여기 보면 깍딜리오 찬차기 이 앉아있는 모습이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여기 아래에 사람이 서 있고 방석이고 네. 방석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깍딜리오예요. 아. 여기 아주 보이네. 유명한 그림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깍딜리오 찬착이 이제 파란 모습으로 한 게 이제 깍이잖아요. 불탄다 뭐 그런 뜻이죠. 네. 쉐하오 깍할 때 깍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차크의 얼굴이 있어요. 비으신 차크죠. 네. 이 깍딜리오 찬착이 쓰고 있는 머리, 관이 자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겠죠. 그리고 이제 깍딜리오 찬착은 어머니와 함께, 왜냐하면 5살의 왕위에 오르거든요. 네. 5살의 왕위에 오르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수많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불행했던 한 사람은 나랑호가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까라꼴에. 네. 잡아서 무려 17년 후에 죽인 사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이제 2명의 군주, 까라꼴의 군주하고 네. 또 한 사람은 약실의 군주였던가 그런데 이쪽으로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2명의 군주를 잡아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전쟁을 해가지고 뭐 부상을 받아서 그날 죽는 일이 있지만은 네. 그냥 잡아오자마자 포로로 죽이질 않아요. 항상 의뢰를 할 때 불러내. 네. 그래가지고 이 모욕을 주는 거예요. 네. 아까 비석에서 보는 것처럼 발바닥으로 발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네. 네. 엎드려 있. 예, 그런 모습입니다. 요 부분. 네. 여기 지금 누군가가 빨가벗고 엎드려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뢰를 할 때 불러내서 이런 저 느낌을 주는 네. 모욕을 주거든요. 네. 그러다가 17년 만에 마침내 평화를 얻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마야 도시국가의 최고 발전기는 육군원대항, 깐2세, 기니치 하나빠까, 하사오탄카이, 이천나발랑, 18토끼 많이 들으시죠? 깍딜리오 전차.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약할 때가 600년에서부터 750년 전이에요. 네. 600년.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점점 이제 쓰러져 가는 거죠. 이 도시국가의 전쟁을 대충 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한 도시만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금 왜 별들이 정렬해 있는 게 보이세요? 뭐 네. 별이라기보다도 뭐 화성, 뭐 수성 이런 식으로 행성들이 나란히 있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네. 화성, 토성, 금성, 수성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난대나 봐요. 여기는 11년 만에 태양계 다섯 행성 우주요. 네. 저는 11년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올 수 있나? 어쨌든 이 현상을 이 마야 사람들도 보시다시피 관찰을 네. 많이 했잖아요. 네. 아, 이거는 달의 위성. 네. 이것도 달을 매일매일 관찰해가지고 네. 쫙 이어붙은 사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행성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 쪽에서도 그렇지만 전부 다 마야 쪽에서도 맨눈으로 다 볼 수 있대요. 네. 근데 우리들이 요즘 하도 인공불이 많아가지고 별이 안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이제 보남박이라는 유적지입니다. 네. 보남박은 여기 보면 햇빛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약간 높이 있어요. 그냥 별로 한 300m 정도? 네. 다른 유적지보다. 그러니까 약간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이쪽에 지금 방 2개가 나 있는데요.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네. 요 방 2개에 이제 다른 데는 벽화 같은 게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남아있는 벽화는 이렇게 뒤집어 쌓여 있을 때, 내부에 있을 때 네. 보이는데, 이거는 뒤집어 쌓여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있었어요. 벽화부터 안 나오네. 자, 그 벽화를 보니까 보남박 비석 2의 벽화는 그 유명한 참모한 2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참모한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렇게 머리를 보세요. 한 3개 정도 관이 올려져 있죠. 저를 특성한 겨울에 역사적으로 너무 금성덕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왕은 이제 금성을 택하는 것이고, 이 그림은 컴퓨터에서 보는 네. 별들의 위치예요. 네. 그래서 이쪽 동그라미 있잖아요. 네. 요게 지평선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평선 위에 올라 있어야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네. 여기 보면 뭐 화성과 정렬하고 있었대요. 정렬하니까 좀 줄 서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겨우 2개밖에 줄 안 서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776년 6월 2일에 일어났다. 그리고 6월 11일에 그러니까는 거기 비석의 말에 의하면 즉위할 것을 하늘에서 예언을 하셨대요. 여기가 전부 다 그림이잖아요. 네. 요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되게 선명하네요. 예. 그 당시에는 훨씬 선명했고, 그래서 요거는 복원을 한 모습이지만은, 근데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싸움이 묘사돼 있죠. 여기 780년 1월 8일 참모한 2세는 아흐호책을 포로로 잡았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다른 데서도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머리 잡고 있죠. 그리고 이쪽은 빡갈발람은 소자하고 포로로 잡았다. 전부 다 어느 나라 출신인가는 안 나왔어요. 이 빡갈발람은 보남박 사람이 아니고 빡갈발람 약칠란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자기네들끼리도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벽화에는 뭐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는 지금 또 세자 책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있는가 본데 여기다 이제 세자 즉위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빰빠람 하면서 악기를 들고 바람을 부르고 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뜩뜩 6월 11일에 즉위할 때 금성과 화성이 나타나고 네. 1월 4일, 1월 8일, 8월 2일 요 때는 각각 이제 포로들로 잡고 그리고 요때 샛별이 어느 위치에 있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새벽별이 될 것이다. 저녁별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써놨어요. 그리고 792년 11월 11일 요거는 보니까 딱 미완성으로 썼잖아요. 네. 이 벽화가 완성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벽화는 여기서 보면 쌍둥이 자리, 뭐 화성, 토성, 오리온 이게 다른 벽화하고는 달리 이 위에다가 별자리를 적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별자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나는 이렇게 멋지게 있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을 확대한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 다리 보면 금성의 상징이 있어요. 금성을
말하는 이제 글씨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금성을 대리하는 왕인 거죠. 이 날이 왜 해피뉴이랬냐 하면 요게 요렇게 지금 위에 지금 4개가 있잖아요. 요 가운데가 은하수입니다. 네. 쌍둥이 자리. 그 다음에 이쪽에는 거북이, 오리온 자리. 네. 그리고 이쪽이 아마 수성, 화성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별자리가 쓰여져 있는 것이 요거 있는 것과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싸움하는 장면은 과격하죠. 머리 붙잡고 뭐 찌르고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전부 다 긴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야 사람들은 긴창을 쓰고 그 떼어떼약간 애들은 짧은 창을 썼죠. 이거 이삿바 할 때 했는데요. 세도를 놓아지는 순간 세상이 창조됐잖아요. 기원전 3114년 8월 13일 새벽에 일어난 현상이 밤새도록 해가지고 네. 오리온 자리, 삼태성이 이렇게 자리를 바꿀 때 옥수수 신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장면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참무한 왕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순간, 세상이 창조되는 순간 자기도 이겼다 이거겠죠. 그런데 이 참무한 이세는 제가 마지막이 미완성이라 그랬잖아요. 네. 끝까지 미완성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남박에서 보시다시피 마야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전기 마야가 상당히 화려하잖아요. 네. 토기도 그렇고 건축물도 막 높고 색깔도 화려하게 칠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발전을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전쟁을 하면서 뭐 더 발전한다는 것은 농부들을 사라지게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차출되는 거예요. 또 여기 특히 보남박 같은 경우는 100명이 넘도록 돼 있는데 그리고 엘리트층만 늘어가잖아요. 네. 이 그림 그리고 뭐 비석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거든요. 글씨가 복잡하니까 엘리트들인데 그 사람들만 늘고 농부는 줄고 뭐 이 토지는 거칠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고전기 마야가 이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네. 여기 마지막으로 기록된 날짜도 보면 793년, 808년, 898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800년대가 지나면 다 무너지고 나머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야 문명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은 이동을 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찾는 데로 갑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진짜 마야인들의 그 뭐 천문학가 네. 별을 관찰하고 그것을 이제 분석하고 하는 그 기술이랄까 그게 굉장히 발전해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오늘날로 치면 뭐 천문학자 점성술가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왕이 혼자 있죠. 왕이 첫째는 천문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고 네. 또 다른 직종이 하나 있어요. 공동으로 이제 거의 정치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걸 보고 충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후기 고전기에 좀 자세히 나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이 고전기는 임금님 높이느라고 너무나 바빠가지고 기대하겠습니다. 좀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더 살펴보면 그 존재가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부각이 들댔는데 네. 후기 고전기. 네, 알겠습니다.